네, 자 오늘은 아직까지 NBA 드래프트가 뭐 한 달하고도 열흘 가까이 남긴 했습니다만 여러 목 드래프트 사이트를 통해서 상위 10명에 대한 지명 가능성과 또 어울리는 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10위부터 20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선수들도 저희가 차근차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팀이 바로 유타 재즈입니다. 지난 시즌에 31승 51패 라우리 마카넨 그리고 뭐 조던 클락슨 또 존 콜린스 키온테 조지 콜린 섹스턴까지 여러 선수들이 뭐 맹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2년 연속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기고 싶어 하는데 구단은 좀 애매한 스탠스를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또 유타 재즈가 팀의 색깔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로스터를 한번 쫙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 워커 캐슬러는 64경기 중에 22경기만 주전으로 뛰었거든요. 그리고 뭐 존 콜린스 그다음에 라우리 마카넨 그리고 또 워커 캐슬러 또 트레이드로 떠났던 뭐 시모네 폰테키오까지 또 타일러 핸드릭스도 키워야 되고 굉장히 프론트 코트가 무언가 좀 약간 과민화되는 성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프론트 코트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가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온테 조지는 뭐 루키 시즌 무럭무럭 성장을 했죠. 자, 하지만 조던 클락슨과 콜린 섹스턴을 계속 데려갈 것이냐, 자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 들고 뭐 테일러 호튼 터커나 혹은 또 크리스턴 같은 경우에는 팀의 미래 플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든 포지션의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의 드래프트로 스테픈 캐슬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2004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점보 사이즈드 가드라고 얘기를 하죠. 점보 사이즈드 가드는 과거에 루카 돈치치나 아니면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뛰고 있는 케이드 커닝햄 같은 선수들에게 붙었던 별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점보 사이즈, 키가 큰, 덩치가 큰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198cm의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프슛만 더 나아진다면 점퍼만 더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또 슈퍼스타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유타 재즈는 사이즈가 되는 그런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조던 클락슨과 콜린 섹스턴은 키가 작은 2번 자원들이기 때문에 스테픈 캐슬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지난 시즌에 유타 재즈의 성적을 살펴보면 평균 스틸 개수도 꼴찌고 턴오버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일선 자원들이 공수양면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픈 캐슬이 아주 잘 들어맞는 조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9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팀은 멤피스입니다. 지난 시즌 27승 55패고 지금 뛴 선수들 보이시나요? 도대체 몇 명이 뛴 거야? 그만큼 지난 시즌 멤피스는 부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신 시즌이었고 다음 시즌은 뭐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그리고 또 많이 뛰지 못했던 트레이드 이후에 마커스 스마트 이런 선수들이 건강을 찾는다면 언제든지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팀이긴 하죠. 자, 그렇다면 멤피스는 어떤 선수를 지명하면 좋을까? 저는 론 홀란드를 꼽고 싶습니다.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공격과 또 수비를 모두 잘할 수 있는 선수고 사이즈가 좋습니다. 2m 3cm에 3번과 4번을 동시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훌륭한 수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멤피스가 원하는 그런 농구와 아주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멤피스는 물론 좋은 선수들이 많죠. GG 잭슨도 있고 또 산티 알다마도 이번 시즌에 성장을 했고 빈스 윌리엄스 주니어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 놓고 보자면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그다음 마커스 스마트가 있는 1번 백코트 자원 혹은 자렌 잭슨 주니어 그리고 프론트 코트 같은 경우에는 자렌 잭슨 주니어 그죠? 그 다음에 산티 알다마도 있고 그리고 부상에서 브랜든 클라크가 돌아왔죠. 그러면서 이 백코트와 프론트 코트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론 홀란드가 아주 좋은 조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홀란드가 약간 부상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경미한 손가락 부상이기 때문에 뭐 당장 NBA에서 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다면 론 홀란드가 저는 아주 좋은 조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빅터 웬반야마를 데려왔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 지명권과 8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포지션은 역시나 메인 볼핸들러죠. 지난 시즌에 뭐 데빈 바셀, 뭐 제레미 소엔이 시즌 초반에 볼핸들러로 나섰고 트레이 존스가 주전 포인트 가드로 올라서면서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1번 포지션, 볼핸들러 포지션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뭐 어시스트 개수 자체는 전체 2위였지만 야투 성공률 전체 25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어시스트가 두 번째로 많은데 야투가 25위다. 그만큼
어시스트를 동반하지 않았던 공격에서는 형편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점 성공률 전체 28위였고 자유투 슛 수 전체 28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순위 지명권과 8순위 지명권이 있는데 8순위 지명권으로는 코디 윌리엄스를 데려오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디 윌리엄스는 현재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에서 뛰고 있는 제일 런 윌리엄스의 동생이에요. 동생이고 지금 뭐 나오듯이 다이나믹한 피니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플레이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수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툴과 킷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뭐 제이덥과 플레이 스타일이 또 비슷하기도 해요. 물론 살은 찌워야 됩니다. 2m 3cm에 몸무게가 84kg밖에 되지 않으니까 살은 더 찌워야 되는데 지금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켈든 존슨이 현재 3번을 보고 있는데 기대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스몰 포워드 자원이 있다면 저는 코디 윌리엄스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형과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하고 또 형만큼 성장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스틸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4순위 지명권으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랍 딜링엄을 데려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키를 속였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이걸 스카우트들이 모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딜링엄이 2m가 뭐 넘지 않는다고 보긴 합니다만 여전히 사이즈에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플레이메이커로서는 아직 성장해야 될 부분은 많죠. 뭐 켄터키 대학에 재학을 했을 때도 어떤 날은 진짜 훌륭한 1번처럼 뛰다가 어떤 날은 굉장히 뭐 볼을 잘 다루지 못하는 약간의 빅윙 같은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딜링엄의 프론트코트 파트너가 웬반야마라면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지속적으로 웬반야마와 나이가 비슷한 그런 나이대가 비슷한 타임라인이 비슷한 선수를 장기적인 안목과 함께 플레이메이커로 쓰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랍 딜링엄이 상당히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입니다. 자,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는 지난 시즌 21승 61패에 그쳤고요. 데미안 릴라드가 떠난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했죠. 앰퍼니 사이먼스 46경기, 제라미 그랜트 54경기, 쉐이든 샤프 32경기, 그리고 디안드레 이튼 55경기. 뭐 이 정도밖에 못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신인이었던 스콜 앤더슨은 뭐 14득점에 평균 5.45어시스트로 후반기에 살아나긴 했지만 3점과 외곽 슛을 반드시 키워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터를 쫙 보시면 뭐 지난 시즌 투마니 카마라도 기대 이하였고 자바리 워커가 많은 시간을 뛰었지만 뭐 역시나 뭐 팀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런 연건들은 아니었죠. 크리스 머레이도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마찬가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아주 훌륭한 신인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틀랜드가 뽑았을 때 가장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선수가 자카리 리사샤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각광받는 또 유럽 출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m 6cm에 92kg 어떻게 보면 깡마른 스몰 포워드지만 수비할 때 요새 뭐 스위치 디펜스가 많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 막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웨이 선수다. 공격과 수비가 다 가능하지만 아주 다재다능한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물론 뭐 투마니 카마라도 있고 제라미 그랜트도 있지만 리사샤 같은 선수가 금세 루키로서 스타팅 자리를 찾는 건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장의 플로어보다는 셀링이 높은 선수고 포틀랜드는 뭐 다음 시즌에도 당장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코트와 프론트코트 사이에 가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면 저는 자카리 리사샤가 아주 좋은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포틀랜드의 지난 시즌 순위를 보시면 전부 다 빨간색, 전부 다 하위권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리빌딩 하는데 3, 4년은 걸리고 그리고 뭐 제라미 그랜트가 사실 언제든지 트레이드 칩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키울 수 있는 유망주는 리사샤가 저는 제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샬럿 호네츠입니다. 지난 시즌 21승 61패에 그쳤고요. 하지만 브랜든 밀러라는 아주 똑똑한 루키를 뽑았죠. 지난 시즌 17.3득점, 3점 37.3%, 3점 평균 2.5개를 집어넣으면서 샬럿의 한 줄기 희망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라멜로 볼이 22경기밖에 뛰지를 못했는데 이 팀도 뭐 총체적인 난국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각광받고 있는 선수가 리드 셰퍼드예요. 리드 셰퍼드는 역시나 투가드입니다. 1번과 2번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괜찮은 수비수이기도 해요. 동시에
또 켄터키 대학 때 보여줬던 그런 득점력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자, 하지만 또 신장을 속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도 사실 스카우트들이 모를 리는 없죠. 다만 190cm의 전후의 신장으로서 1번과 2번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출한 장점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뭐 테리 로지어가 떠난 그 공백을 또 잘 메운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라멜로 볼과 아주 좋은 호흡을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모로 이 선수의 실링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당장에만 플로어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필드골 성공률 26위, 3점 성공률 21위인데 공격에서 셰퍼드 같은 경우에는 피니셔, 스코어러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패스를 뿌리고 판단을 내리는 패서, 플레이메이커, 퍼실리테이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셰퍼드가 안전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지리도 운도 없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는 참 깝깝합니다. 그쵸? 네, 2023-24 시즌 승률 꼴찌였어요. 14승 68패였고요. 그 다음에 2022-23 시즌 꼴찌하고 나서 5순위 픽. 2021-22 시즌 꼴찌에서 세 번째 하고 5순위 픽. 진짜 재수 정말 더럽게 없습니다. 하지만 또 5순위 픽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디트로이트에게 필요한 선수는 마타스 부젤리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리그 이그나이트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2m 8cm인데 윙도 볼 수 있고요. 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브리드형 선수라 볼 수가 있겠죠. 사이즈, 그 다음에 슈팅을 갖출 수 있고 플로어 어디서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동시에 이런 장점을 갖고 연계 플레이도 잘하는 그런 플레이메이커다라는 평가를 받죠. 디트로이트를 보시면 좋은 선수들이 있죠. 멤버를 한번 살펴보면 케이드 커닝햄, 그 다음에 아이지아 스튜어트, 또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시모네 폰테키오, 그리고 또 제일런 듀렌, 이 선수도 지난 시즌 평균 기록 자체가 더블이었습니다. 제이든 아이비, 어사르 탐슨, 자, 이렇게 보시면 선수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선수들은 많아요. 다만 케이드 커닝햄 정도를 제외한다면 무언가 연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협력 플레이에 능한 선수들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이를 이렇게 브릿지로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타스 부젤리스가 충분히 미국 농구도 경험을 했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기를 읽는 감각, 필더 게임이라고 하죠. 그리고 농구 IQ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디트로이트가 부젤리스를 데려간다면 충분히 또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입니다. 자, 휴스턴 로켓츠는 3순위 픽을 선수를 데려오는 트레이드에 쓸 수 있다라는 엘스턴 단장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3순위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41승 41패로 5할 승률 달성했고요. 알프렌 생군이라는 아주 훌륭한 빅맨의 성장을 또 지켜볼 수 있었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성장했습니다. 제일런 그린의 후반기는 누구보다 뜨거웠고요. 그리고 새롭게 영입했던 프레드 밴블릿, 딜런 브룩스도 베테랑 역할을 잘 해냈죠. 벤치로 눈을 돌려보면 아멘 탐슨, 타리슨 부상이 많긴 했습니다만 여기다 캠 위트모어는 거의 스틸픽스러운 활약을 펼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를 더 키우고 또 베테랑들을 또 잡고 또 이번 3순위 픽으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고 있죠. 자, 이와는 별개로 지금 니콜라 토피치가 좀 안타깝긴 해요. 이 선수가 지금 모의 드래프트 3순위로 여러 매체에서 또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라면 니콜라 토피치를 3순위를 뽑을 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쳤던 부위를 또 다쳤고 그 다음에 이런 부상이 지금 2005년생인 토피치가 여전히 나이는 어립니다만 고질적으로 돼버릴까봐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높은 순번으로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순위 바깥으로 떨어졌다, 10순위 정도에 뽑힐 것이다, 로터리 픽 바깥이다, 이런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훌륭한 그런 기량을 지니고 있는 선수기는 하죠. 그래서 훌륭한 플레이메이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빼어난 샷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혼자 공을 줬을 때 드리블을 치든 드리블을 치지 않든 공간을 만들고 슈팅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치명적인 부상 때문에 3순위는 언감생심이고 순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휴스턴이 저희가 이제 곧 설명드릴 도노반 클링언을 지명할 것이다. 왜냐면 알프렌 생군이 있긴 합니다만 지명을 해서 또 트레이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루머가 돌고 있는데
뭐 결론은 토피치가 휴스턴 로켓츠의 지명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지 않습니다. 빠르게 무릎 부상에서 회복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워싱턴 위저즈입니다. 지난 시즌 15승 67패, 형편없었고요.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는 2010년에 존 월 드래프트 이후에 가장 높은 지명권인 2순위 지명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카일 쿠즈마, 데니 아브디아, 특히 데니 아브디아는 뭐 아주 크게 성장을 했고요. 조던 풀이 지난 시즌에 부진했죠. 야투 41.3%, 3점 32.6%, 17.4점이었고 타이어스 존스는 뭐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형 선수로 키우고 있는 빌랄 쿨리발리도 뭐 평범한 루키 시즌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코리 키스퍼트가 뭐 맹활약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키울 만한 유망주가 많지 않아요. 뭐 시즌 막판에 트리스탄 부케비치가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유망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순위 지명권으로 어떤 선수를 영입하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현재 도노반 클링언의 주가가 많이 높습니다. 2m 18cm에 127kg이니까 뭐 엠베스 뛰기에는 아주 당당한 체구를 가지고 있죠.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공략을 잘 합니다. 공격에서. 그리고 림 프로텍터이기도 하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도노반 클링언이 아니라 조던 풀을 식스맨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백코트 자원을 뽑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골 때리는 문제는 이번 2024 NBA 드래프트가 좋은 가드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래쪽에서 말씀드렸던 리드 샤퍼트도 있고 랍 딜링엄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선수들을 2순위로 뽑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을 가져가야 되는 워싱턴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워싱턴 위저즈는 모든 포지션에 손을 봐야 돼요. 강점인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뭐 도노반 클링언이 워싱턴 위저즈의 지명을 받는다고 해도 뭐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표에서도 보듯이 공격과 수비 모두 엉망이죠. 특히나 평균 실점이 123점으로 전체 꼴찌라는 점에서 당장 뭐 페인트 존과 림을 지킬 수 있는 이 클링언이 잘 맞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애틀란타 호크스인데요. 애틀란타 호크스가 1라운드 지명권을 가질 가능성은 3%대였죠. 하지만 1순위 지명권을 손에 넣는 그런 이 행운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 36승 46패였고 그리고 플레잉 토너먼트를 치렀는데 1번 시드를 차지했죠. 그만큼 또 행운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루머가 있긴 합니다. 트레이 영, 디존테 머레이 둘 중에 한 명은 트레이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클린트 카펠라와 디안드레 헌터의 자리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일런 존슨이 지난 시즌 터졌죠. 3년 차로서 16점, 평균 8.7리바운드, 3점, 35.5%를 기록을 하면서 잠재력을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1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1순위는 지금 알렉스 사르로 거의 굳혀지는 모양새예요. 2005년생으로서 신장이 2m 18, 19cm고 그리고 빅맨이지만 뭐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요. 물론 호주에서 긴 시간 뛰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속에서 공수 양면에서 분명히 뚜렷한 강점을 드러냈고요. 이 알렉사르를 애틀란타를 뽑을 수밖에 없죠. 정배당입니다. 그리고 클린트 카펠라를 충분히 트레이드 칩으로 쓸 수가 있죠. 알렉사르를 제일런 존슨과 함께 팀의 미래로 키우면서 클린트 카펠라와 디존테 머레이 혹은 클린트 카펠라와 트레이 영 혹은 거기에다가 디안드레 헌터까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알렉사르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로스터를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유럽 출신의 빅맨들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당장 지난 시즌에도 웬만야마가 뽑혔고 지금 요키치, 사보니스 이렇게 유럽에서 건너온 빅맨들이 너무나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알렉사르가 애틀란타 호크스의 차기 주전 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래프트가 6월 27일 끝나게 되면 FA 시장이 열린과 동시에 저는 애틀란타 발 트레이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사르가 사실은 호주 리그에서 보여준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 호주 리그의 특성이 원래 그렇잖아요. 긴 시간을 한 선수에게 몰아서 주는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알렉사르가 과연 애틀란타로 갔을 때 퀸 스나이더 감독이 이 선수를 유타 재즈에서 만났던 루디 고베어처럼 제2의 고베어로 키울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냥 막 드래프트일 뿐이니까 어떤 픽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겠죠. 특히나 이번 드래프트는 전체적으로 로스터가 두껍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순위가 요동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 드래프트 날 일어나는 그런 트레이드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오프시즌이 더욱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조코피TV와 함께했던 막 드래프트 탑 10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